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성문규입니다. 광복 직후 매일일보에서요. 조선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조사했는데 당시 몽양 여운형 선생이 무려 33%의 지지를 얻어서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그 뒤를 이어서 2위였고요. 실제로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전 대통령은 3위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몽양 여운형 선생은 지금도 이 친북 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대한민국 시간에는요, 이 자랑스러운 고려의 자기, 이 청자의 고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전남 강진인데요. 이제 곧 이 강진에서 청자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만나고 싶었습니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11년째 도시 농사 일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한 파워 블로거 도시농부 유다경 씨 만나보겠는데요. 현재 이 블로그 이웃만도 8,100명이 넘고요. 하루 방문자가 2,500명. 지금껏 총 방문자 수는 451만 명이 넘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도시 속에서 제대로 농사짓는 비법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민족의 자주 독립과 평화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친 몽양 여운형 선생이 서거한 지 66년이 지났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통일 이후에 좌와 우, 줄 세우기가 한창이던 그 시절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양쪽 모두에게 여러 차례 테러를 당하다가 1947년 7월 19일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 친북 세력으로 규정돼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내일 이 서거 제66주기 추모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이부영 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예. 네. 자, 아직도 여운형 선생 하면 이제 친북 세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먼저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1급 원운이시죠. 네. 3.1운동, 1919년에 3.1운동을 실질적으로 상해에서 기획해서 국내에서 일어나도록 하셨죠. 28 독립운동도 그렇고, 독립선언도 그렇고요. 예. 8.15 해방 직전에는 건국동맹이라는 지하 조직을 전국적으로 조직해서, 우리 해방 독립을 준비하셨어요. 예. 그 직후에는 그 건국동맹이 건국준비위원회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38선을 남북으로 미국과 소련이 진주하자 이런 위기감이 생겼잖아요. 남북이 미소군을 배경으로 해서 분단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피해자인데 일본은 멀쩡하고 우리는 분단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예상됐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결국 우리가 분단이 되고 전쟁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 어떻게든지 좌우를 합작해서 통일 독립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실천하셨어요. 네. 그런데 좌우 합작이 성공이 되면은 누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극우 세력과 극좌 세력이죠. 네. 이 양쪽으로부터 모두 견제를 당하고 12차례 암살 기도 끝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6.25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 사회는 불을 보듯 극우 반공 사회가 됐죠. 네. 그러니까 몽양 여운형 선생이 좌우 합작을 시도해서 양쪽을 타협시키고 해서 통일 독립 정부를 만들려 했다는 것이 예. 그 뒤에 빨갱이 취급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아하, 그러셨군요. 말이 좀 길었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지금 대강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난 2005년이었었습니다. 정부에서 여운형 선생에게 네. 이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좀 거셌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 건국훈장 2등급을 수여했어요. 네네. 그 저희들 기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몽양 선생의 독립운동 그리고 광복 직후에 그 활동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형편없는 대접 아니냐. 어허. 이때까지 빨갱이로 몰려서 고생하고 그렇게 잘못 평가되더니 겨우 이제 한다는 것이 2급 대통령장을 수여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네네. 반대했어요. 네. 해방 직후에 뭐 우리 지도자 거두라 그러면 몽양 여운형 선생, 백범 김구 선생, 네. 우남 이승만 박사, 그리고 좌익에 박헌영 정도였을 겁니다. 네. 네 분을 보통 그렇게 꼽는데 그렇게 그 꼽는다고 하면은 이 몽양 여운형 선생에게 2급 대통령장 수여라는 거는 잘못된 평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쭉 요구를 하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물러나기 직전에 예. 1급 서운으로 추서를 했어요. 1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2008년에 대한민국장. 네. 그렇죠? 대한민국장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장이 이제 1급이고요. 네. 그렇죠. 그렇는데, 이렇게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급 때문에 급이 낮아서 이제 반대를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 수여 자체를 반대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뭐 그렇게 수요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들은 뚜렷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2000년에 6.15 남북 정상회담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네. 14 정상선언이 있었죠. 네네네. 그것이 모두 몽양의 해방 직후의 합작운동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지금은 두 나라로 쪼개져 있지만 예. 그 당시엔 두 나라로 쪼개져 있지는 않았어도 극단적으로 대립하던 좌우 양쪽이 타협을 해서 화해 공존하고 그리고 결국 자주독립국가를 만들려면은 극단적으로 대립된 이 양쪽이 타협하는 길밖에 없다. 그 당시 이미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는 그걸 이루어냈어요. 네네. 좌우 합작을 해서.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했던 거죠. 근데 여운형 선생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로 이제 좌우 어느 쪽에도 이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러 사건을 이제 12차례나 이제 겪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해방 직후에요.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이라는 걸로 이제 전환됐어요. 예. 몽양 선생 휘하에 이제 인민당이라는 조직이 있었고, 네. 말 그대로 박헌영의 이제 공산당도 있었죠. 예. 근데 이런 세력들이 특히 좌쪽에서 인민공화국 선포를 막 강권했어요. 예. 안 된다. 미군정이 들어오는데 거기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 되겠냐. 예. 이 몽양 선생을 반대하셨거든요. 이게 못마땅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극좌에 이제 테러가 있었고, 극좌의 테러가 있었고, 그 뒤에는 계속 이 좌우 합작 운동을 미군정과 논의하고 미소 공동위원회 열릴 때 아주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몽양 선생을 그쪽에서도 예우를 하니까 예. 미국도 그 당시에는 좌우 합작을 통한 어떤 통합 정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예. 여러 차례 우측에서 테러를 가했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대개 네. 몰래 이 시한 폭탄을 아궁에 묻어놔가지고 그게 터져가지고 집이 다 파괴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총격도 몇 번 당했고요. 예. 그러나 몇 번 테러를 당하고 그러면 좀 뒤로 물러나실 만도 하잖아요. 네. 그냥 구름에 달 가듯이 그냥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이미 죽음을 넘어선
그런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제 1947년 7월 19일에 네. 이제 피격을 암살을 당하신 거고요. 네.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다시 여운형 선생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지금 이 시기에 네. 재조명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분단이 된 지 근제 70년이 다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정전 협정이 맺어진 지도 올해가 60주년인데, 네. 뭐 북에서는 바로 핵무기 같은 걸 개발해서 자기 체제 보존을 한다고 그러고, 네. 남은 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세력도 또 많단 말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한 22세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전쟁을 여기 할 수 없는 조건 아니에요. 북쪽도 핵전쟁을 일으키면 자기 자신이 온전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이런 속에서는 몽양 선생이 주장하셨던 협상 노선, 평화 공전 노선, 그걸 통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그 전쟁이나 격렬한 이 어떤 변동을 통한 방법이 아닌 그 통일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게 네. 네. 이제 거의 합의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것이 2000년도에 6.15 선언이고 네. 2007년도에 14선언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대결과 협상이 반복되는 중에 이제는 막바지에 협상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네. 몽양 선생의 노선이 관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대의 몽양을 재조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66주기 추모식을 진행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선 오전 11시에요. 네. 우이동 몽양 묘역에서 추도식이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 정병국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추도사를 해주시고 함세웅 신부도 추도사를 해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네.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그 세미나실에서 제6회 몽양 학술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데 몽양 여운형과 21세기 한반도의 국가 전략 이런 걸 큰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고요. 네. 4개의 주제가 또 발표됩니다. 몽양의 대일본 외교 담판과 네. 동양 평화론, 그리고 제2주제는 대소련 외교 활동, 제3주제가 몽양과 중국 혁명,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외교 교섭이죠. 네. 제4주제가 이제 몽양의 대미 교섭입니다. 통일정부 구상 이런 건데 예.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외교 활동을 벌린 분이 네. 별로 없어요. 이승만 예. 대통령 주로 미국에서 미국 대미 외교를 좀 하셨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몽양의 이와 같은 대미, 대소련, 대일본, 대중국 외교. 네. 지금 우리가 벌리고 있는 외교 활동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그렇군요. 예.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예. 외교 활동에 이제 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내일 학술 심포지엄까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몽양 여운형 선생 66주기를 맞아서 재조명되고 있는 여운형 선생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이부영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수도권 투데이 같이 들어요. 네, 이번 시간은 구석구석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여행 전문 기자 투어코리아 유경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제 비 좀 그쳐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 온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아, 그런가요? 이제 비 그치면은 이제 또 지금은 이제 폭염으로 남부지방은 또 고생들을 하고 계시고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뭐 여행지로서는 남부지방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그럼 남부지방 한번 가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여행지는 뭐 다름아닌 그 청자의 고장 전남 강진군입니다. 네. 예, 강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청자 역사가 있고요. 이외에도 우리가 역사에서 그 책에서 배웠던 그 모란이 피기까지 저자 김영남, 네. 그다음에 조선 후기 대학자 정약용, 예, 그리고 이제 조선을 뭐 유럽 지역에 소개한 그 하멜, 이라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그 요소고, 아하. 그 요소들이 뭐 지천에 좀 널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7월에는 그 이제 청자 축제가 열립니다. 예. 예, 해서 그 아름다운 청자의 멋과 함께 강진을 좀 여행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월이면 이제 이달 그렇습니다. 말일 테고. 그럼 예, 청자 예. 축제부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예. 그 청자 축제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축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는 27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네요. 네. 예, 강진 청자 도요지 일원에서 이제 개막이 돼가지고 8월 4일까지 이제 약 9일간 열립니다. 네. 예, 가족 단위 뭐 여행객이나 도자 마니아들이 이제 즐기기에 아주 좋은 그 축제인데요. 축제장에 가시면은 이제 전통 물레 그 발을 돌려서 발로 전통 물레를 그 돌려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네. 화목 가마 또 불을 지펴 볼 수 있고 예. 청자 캐릭터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청자 흙 받기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체험을 아마 그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바다가 옆이다 보니까 강진만이 있는데요. 예, 그곳에 가면 이제 바지락 캐기라든지 통발 고기 잡기, 그리고 이제 개매기 등 같은 어촌 체험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자 할인 행사를 좀 개최합니다. 네, 여기에 참가하면은 보통 한 30% 저렴한 가격에 청자를 이제 명품 청자를 손에 넣을 수 있고요. 네. 이거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청자 경매 행사가 열리거든요. 네. 축제 기간에 하루 3차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매 호가는 그 명품 정상가에 반값에 시작합니다. 어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 경매가 길어지면 비싸지겠지만은 몇 번에 걸쳐서 뭐 한두 번에서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축제장에서 가볼 곳이 하나 있는데요. 예. 바로 이제 청자 그 박물관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아주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곳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청자를 구경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려 청자를 재현해서 그 판매하는 이제 작업장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청자가 예전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청자도 직접 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네. 자, 강진 청자 축제. 예, 이 예. 축제 구경하고 난 뒤에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예, 가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제 청자 축제장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소멍에를 닮았다고 해서 이제 가우도라고 부릅니다. 아하. 예, 섬 위치가 서울 마포에서 딱 본다면 영락 없는 그 여의도와 쪽 빼닮았습니다. 위치가.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가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m가 넘는 그 출렁다리를 가야 됩니다. 네, 넓이는 한 2점 몇 미터 정도 되는데 2미터 예. 남짓 되는데 차량은 통과할 수가 없고요. 네. 사람이 걸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다리를 건너면서 힘을 주어서 이렇게 빡빡 굴러보면은 이 다리 이름이 왜 출렁다리 있는지를 한번 실감을 할 수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섬에 들어가면은 그쪽에서 이제 바다 낚시를 좀 즐길 수 있고요. 예. 예, 섬을 이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둘레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따라 걸으면은 뭐 선 해변 정치라든지 이쪽 풍광을 좀 감상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숙박은 그쪽에 한옥 펜션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청자 도요지에서 가우도로 오는 과정에 지나야 될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고바우 전망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예, 이곳에서 보는 건 낙조, 그리고 네. 해변 절경. 이게 아주 진짜 그 덧없이 멋있는 곳입니다. 예. 이곳을 빼놓으면 아마 좀 서운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 강진 하면은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이 선생과 관련한 볼거리들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산은 이제 원래 그 경기도 남양주 출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천주교를 믿었다는 죄로 이제 강진에 유배 와서 18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 한 이제 상당한 기간을 이쪽에서 이제 살았는데 이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약용 선생과 관련된 하나의 유물 유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강진읍에 사의제라는 곳이 있는데요. 사의제. 예, 사의제인데 이제 네. 그 다산 선생이 강진에서 처음으로 유배와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름이 이제 멋있는데요. 사의제는 생각이라든지 생김새, 사람의 생김새, 그리고 언변, 그리고 행동이 올바른 이가 사는 곳이라 하는 뜻을 지니고 아하. 있답니다. 예. 근데 이 집은 원래는 이제 주막집 팽랑채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산 선생이 이제 강진으로 유배를 올 때 보니까 죄인이다 보니까 받아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막을 운영하는 한 노파가 이제 받아주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그 주막집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또 다산 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은 이제 그 선생께서 한 10년 동안을 하던 곳인데요. 다산 선생께서 이쪽에서 이제 그 목리심서라든지 경세유표 같은 뭐 불후의 명작 600권을 이곳에서 집필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산 초당에서 한 남쪽으로 800m 정도 내려오면은 다산 유물전시관이 있거든요. 예. 이곳에 보면 수염이 덥수룩한 그 다산 영정을 비롯해서 예. 다산 선생의 업작과 유물 이런 것을 이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남 김윤식 선생의 생가가 여기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생가는 군청 옆에 이제 바로 있는데요. 네. 여러 개의 초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선생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가기 전 한 40년 정도를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여러 가지 그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썼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선생은 뭐 우리말 그를 다루는 언어 감각이 매우 이제 뛰어난 시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쪽에 가보면 뭐 그 선생이 그동안에 썼던 시를 그 돌 비석에 새겨놔가지고 그 새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주변에 말 그대로 이제 모란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네, 이곳은 뭐 국문학도나 문학가들 그 지망생들이 특히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전남 강진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소개해 주시죠. 예, 강진에서 이제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그 하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하멜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 하멜은 이제 네덜란드 사람인데 타이완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조선에서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가 이제 조선에서 14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7년을 강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강진군은 이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하멜 기념관을 세워서 지금 세워놨는데요. 그 기념관에 가보면은 이제 하멜 동상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멜이 표류할 때 그 상선에 싣고 다녔던 그 대포가 있습니다. 실제 대포. 예, 예. 이것도 있고, 고지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남학신을 원형이 된 그 네덜란드 남학신. 네. 상당히 좀 뭉툭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상징의 풍차. 네, 이것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시실에 가면 하멜이 어떻게 해서 조선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하멜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탈출하게 됐는지 이러한 것도 소상히 좀 알 수 있고요. 네. 사실 그 하멜이 조선에서는 국왕을 호위하는 부대원 신분으로 이제 그 치료했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는 동안에 뭐 생김새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끊임없이 감시를 좀 당하고 네, 네.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참지 못했나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중엽에 이제 어선을 타고 일본으로 탈출을 해서 네, 2년 뒤에 이제 네덜란드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멜 표류기가 이제 탄생을 하고 이는 또 이제 그 조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참 이 전남 강진이라는 곳이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휴가 기간에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어 코리아의 유경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꿉꿉한 날씨에 빨래 냄새나. 샤워를 해도 끈적거려. 이럴 땐 하루 10리터. 강력 제습은 기본. 여름이 지나면 공기청정기로 쓰는 케어스 청정 제습기 1년 내내. 제습기도 역시 케어스야.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생태 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농사의 매력에 빠졌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유명한 파워블로거 한 분을 모셨습니다. 도시농부 유다경 씨 만나보겠는데요. 이 도시농부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박형주 아나운서입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른바 가배횡포 논란을 촉발했던 남양유업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남양유업과 피해 대리점 협의회는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의 원천 차단과 상생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하고 협상 타결에 따라 피해자들이 냈던 회사 임직원에 대한 고소 고발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 6명이 모두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노량진 상수도간 수몰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현장 근로자 2명을 조사하는 등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사고 당시 현장 주변에 있던 근로자 6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는 숨진 근로자 7명 외에도 추가로 10명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괴물쥐로 불리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뉴트리아가 가축에서 제외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뉴트리아를 기타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맥주와 치킨, 냉면 등 여름철 외식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맥주 가격은 지난해보다 7.1% 올라 12년 만에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고 치킨값도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냉면 가격이 2.8%, 탄산음료와 삼계탕,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 상승률도 모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1%를 웃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멀리 타국에 있는 사람과도 얼굴을 마주보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대. 창과 방패를 들고 뛰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진일보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맨 땅 위에 서서 직접 밭을 일구는 이 농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 농경 생활을 해왔던 인간의 DNA에 어쩌면은 이 땅에 대한 그리움이 새겨져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시농부를 직접 모시고 도시에서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부 1세대 유다경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도시농부라는 말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도시에서 농사를 시작하신 게 언젠가요?
저는 이렇게 2002년 원예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한 네. 번도 화분을 길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예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03년에 주말 농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10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한 11년째 예.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건데 블로그에 보니까요.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시농사를 왜 시작하신 건가요? 그게 참 답하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질문이 참 힘든 질문이에요. 예. 보통 농사 안 짓는 분들은 믿을 수 있는 채소를 직접 길러 먹으려고 농사 짓는구나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건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 농부들이 사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싶다 해서 시작은 하지만 본인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예. 농사 짓는 걸 본인이 본 적도 없고 귀농할 생각도 없고 동시에 또 먹을 것에 별로 관심도 없는 도시인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요. 네. 제 생각엔 도시인들이 그것도 이제 바쁜 성인들이 가장 원시적인 취미인 이 농사 짓고 싶어 하는 데는 도시 생활에서 겪는 이제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아하. 항상 과정보다는 결과 위주의 현대 사회생활 또 이제 목표만을 위해서 달리기를 요구한 이 시대 사람들이 예. 뭔가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거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사라는 게요. 현대 도시 생활하고는 아주 정반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말하자면 과정 위주의 취미고요. 무조건 어쨌든 간에 몸을 써야 됩니다. 과정 위주라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확물 위주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 저 자신도 항상 머리 쓰는 것만 중요했고요. 네. 실제 생활에서 아주 무능력한 타입이어서 근데 그게 또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농사 지으면서 그걸 하나둘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 자신도 농사를 왜 내가 지으려고 그러는지 몰랐다가 농사 지으면서 깨닫고 변화되니까 다른 분들도 이렇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재배해서 이제 뭐 식탁에 올려놓으려는 것이 이제 처음에 시작한 이유는 아니었고. 예. 이제 일상 그 생활하시다가 스트레스도 이제 많이 받고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랬었던 것 같다. 이제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도심 그 한복판에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은 참 그 사람들이 뭔가를 심어 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걸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화분 한 개, 또 구퉁이 땅에도 뭔가 고추 하나씩 심어놓은 것도 많이 봐요. 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한 고추 한 그루인데요. 그분들에게는 아마 전혀 다를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도시농업이라 하면은 거창하게 뭐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작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농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유다경 씨가 작가이셨어요. 예. 어떤 작가, 네, 어떤 글을 쓰셨나요? 방송 작가였습니다. 방송 작가 하셨어요? 어떤 장르를 하셨어요?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예. 지금 신비주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어쩐지 뭐 지금 운영하고 계신 뭐 블로그라든가 책도 이제 쓰셨었고 예. 책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상당한 필력으로 이제 쓰고 운영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 농사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냥 몸만 쓰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기술 집약 노동인데 처음에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블로그를 처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처음부터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배우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내 농사의 기준은 가장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네. 제가 여자고 힘도 별로 없어요. 근데 혼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농사라면 우리나라 사람 누구도 도전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만일 제가 힘센 남자거나 또 많은 사람 도움받아서 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텐데 예.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게 합니다. 예. 그러면 처음 농사 지실 때 잘 되셨나요, 농사가? 아니요. 첫 해는 아주 엄청나게 망했죠.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작물을 재배하셨나요? 첫 해는 전혀 아무런 것도 하나도 없어서요. 네. 옆에 분들이 심으라는 거 심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아주 대폭으로 망했죠. 그러면 저희 스트레스 좀 더 받으셨겠는데요? 그랬어요. 첫 해는 정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겨우내 공부를 해서 완전히 예. 일취월장 발전을 예. 했죠, 이제.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딱 누가 이렇게 하라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 이제 딱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농사 일지를 적어 나가신 것 같은데, 올빼미 화원이 그 사이트 제목이에요. 예. 네. 올빼미 화원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워낙 밤에 일을 하는 스타일이고 네. 밤형이에요. 네. 그래서 별명이 이렇게 밤올빼미라고 항상 이렇게 별명이 그랬어요. 그래서 네. 블로그 이름 처음을 져야 되는데 이 작명 센스가 없다 보니까 네. 그냥 듣던 대로 그냥 올빼미 그렇게 썼어요. 아주 평범하게 썼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특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요즘도 찾고 계시더군요. 예. 예. 얼마 방문객이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요즘은 좀 장마기는 조금 수그러들어요. 다들 네. 농사에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아하. 그래서 이제 2,500에서 3,000까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요. 이제 그 농사 짓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화나는 일도 많고. 예. 어떤 일이 가장 힘드신 건가요? 육체적으로는 2009년도 100평 농사할 때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100평이요? 예. 혼자 100평을 쳤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혼자서 칠 수 있나 한번 실험해보자 해서 했다가 예. 밭에서 순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소했던 뭐 어려운 글은 블로그에 썼긴 했지만 지금은 예. 솔직히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약간 스트레스라면 이제 예. 11년 동안 밭을 5군데로 옮겨 다니는데요. 예. 2년에 한 번 꼴이죠. 밭 찾는 게 이제 항상 스트레스가 많이 컸었죠. 어느 한 장소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계속 내 밭이 없으니까요. 남의 밭 얻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옮겨 다니다가 이제 이 밭에 정착을 했죠. 그렇군요. 지금은 한 몇 평 정도? 지금 30평입니다. 30평. 예. 지금의 3배 이상을 하시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드셨군요. 예, 그렇죠. 반대로 정말 농사 짓다가 잘했다 싶은 그런 즐거운 일이라든가 보람 같은 것도 느끼시죠? 예, 가장 이제 큰 거는 나 자신이 변했다. 강해졌다고 느낄 때요. 네. 제가 지구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성격이고요. 네. 멀리 내다본 눈이 없었어요. 근데 농사 지면은 대부분 그런 게 있겠지만 1년, 2년 기다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에는 몇 달 후도 못 기다렸습니다. 예. 이게 농사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농사 짓는 밭이 이제까지 농사 지은 중에 제일 최악의 밭입니다. 흙이. 최악의 그래요? 박토예요. 그래서 이 밭을 어떻게 할까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는데 예. 토양 개량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흙을 개량한다는 건 전문가들도 힘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자제 없이 혼자 한번 해보자. 어디까지 가나.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확증도 없이 했는데 1년 만에 토양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 그 데이터를 딱 받았고 왔는데 예.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예. 토양이 바뀐 것보다 내가 이렇게 견뎠다니 그 사실에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요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텃밭 가꾸시는 이 도심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도움 말씀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이 투데이 컬처 팁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려는 자, 그리고 숨기려는 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오남근 의사는 신체 검사를 빌미로 비서를 은밀히 만나는데요. 그때 오남근 의사의 아내가 들이닥칩니다. 당황한 의사는 비서를 진찰실에 숨기는데요. 사실은 오남근 의사의 부인 역시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숨겨둔 애인을 비서로 취직시키려고 찾아온 건데요. 숨겨둔 애인을 비서로 취직을 시키려면 이전 비서를 잘라야겠죠. 그래서 비서를 찾아 헤매는데 도통 찾지를 못합니다. 비서와 바람핀 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의사와 비서를 쫓아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뒤지는 아내. 이 두 사람의 쫓고 쫓기는 대추격전은 경찰에 쫓기던 의사 부인의 숨겨둔 애인이 병원에 찾아오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과연 이 대추격전은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날까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코미디 연극 블링블링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11년째 도시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도시농부 1세대 유다경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이제 그 도시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텃밭에서. 그렇죠. 예. 도시농업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을 한번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좀 마음가짐을 좀 잡는 게 중요한데요. 네. 도시농업을 저는 성인들의 체험학습장이라 불러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그 인성을 위해서 각각 체험학습 시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진짜 해야 될 건 본인들이 많거든요. 본인들이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서 나 이런 것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성인들을 누가 훈계하거나 조언해서 가르친다는 게 힘들고 네. 자존심도 상하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 본인은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예. 농사 짓다 보면은 이게 참 저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네.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아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거울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작물 통해서 이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저 자신을 많이 배우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신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데 이 텃밭을 많이 이용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네. 수확물을 조금 뒤로 하시는 게 좋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도시농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돼요. 오. 제가 도시농부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농사지어야 된다고 이제 제가 말한 사람인데요. 예. 전업농들은 1000평, 2000평을 지어도 한 작물을 기르잖아요. 한 네. 작물. 근데 우리는 5평 하는데도 10종류, 20종류를 기르라고 합니다. 그 조그만 밭에서.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즐겁고 얻는 게 많아요. 아하. 한 가지 작물을 많이 심지 말고 예. 여러 종류의 작물을 예. 작은 밭이라도. 예, 저는 지금 30평이지만 100종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장마가 지금 심하지만요. 예. 이렇게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모든 작물이 죽는 일이 없어요.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땅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어떤 땅이 좋을까요? 땅을 알아보는 게 일단은 도시농부들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건 사실은 주말농장. 이미 많이 아시다시피 네. 주말농장이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주말농장이 많지가 않아요. 이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 사설 주말농장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예. 또 나라에서 하는 거는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예. 어디는 뭐 몇백 대 1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단은 일반 텃밭을 졌는지 텃밭을 하지만 텃밭에 들어가기 전에 주말농장을 경험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텃밭은 너무 힘들고요. 네. 누가 잘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말 농장으로 이제 나온 것들. 예.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유다경 씨, 보니까 농사만 지으시는 게 아니더군요. 이제 뭐 책도 이제 쓰시고. 지금도 책을 쓰고 계신가요? 예. 어떤 과정이신가요? 2009년에 사실은 이제 텃밭가이, 도시농부 올빼미의 텃밭가이라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올해 초 개정판을 썼어요. 다시 이제. 그래서 밥 만들기 1권, 2권은 재배와 갈무리 편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잘 팔리는 책을 왜 개정판을 내냐. 그냥 내지. 그래. 예, 저도 사실 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 고생을 하지 말걸. 근데 왜 그러냐면은 농사 지어다 보니까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고 많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텃밭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꾸 나아가는데 책은 이제 2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제 개정판을 예. 내서 지금 책이 한 권이었던 게 지금 2권으로 풀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경야독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낮에 밭을 가꾸시고 예. 밤에 이제 글을 쓰시고. 예. 예. 이제 강연 활동도 하시고 방송 활동도 하시죠. 지금은 저는 일을 2가지를 못 해가지고요. 네. 지금 책을 빨리 써야 됩니다. 그러시군요. 그걸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는 이제 우리나라 보면요. 이렇게 산업화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됐고 네. 너무 심한 경쟁 사회고. 근데 서민들이 특히 이제 어려운 분들이 휴식을 갖고 여유를 가질 만한 그런 복지나 정책이 사실 너무 부족해요. 근데 또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또 식생활 같은 거나 건강 챙기는 것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양하게 이렇게 취미 차원을 넘어서 다양하게 정서적으로나 뭐 건강적으로나 식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도시농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정책적으로 사실 나라에서 사실 움직여줘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은 그런 도시농업을 이제 서민들에게 예. 좀 하다못해 2평에서 5평이라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쪽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라도 계속 가르쳐주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갖고 싶습니다. 도시 서민들에게 텃밭을 조금이라도 예. 나눠주는 어떤 정책. 예, 그건 복지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단지 취미나 이런 레저 이런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니라 낚시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런 차원의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농부라는 개념을 뭐 정립했다고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분이었습니다. 도시농부 1세대 유다경 씨와 오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중기는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중기는 맥심 아이스 맥심 아이스 커피. 맛있다. 여름이 시원해진다.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 평일에는 차를 두고 다니죠? 집, 회사, 마트? 가는 데는 뻔하죠. 다 근처인데. 마일리지로 보험료가 할인되었습니다. 운행 거리에 따라 가입 즉시 할인받는 악사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적게 타면 할인받자. 1566 악사 다이렉트.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체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6호점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